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오늘도 뜨끈한 물에 몸 한번 담그고 개운하게 자자 하신 분 계시다면 잠깐만요. 그 습관 정말 내 건강에 좋은 걸까요? 당신의 하루 습관이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매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셨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껏 누구도 이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라면 매일 목욕은 독입니다. 피부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식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에서 쓰러지는 어르신들이 매년 수천 명이랍니다. 그중 상당수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떠나셨죠. 이제 생각해보면 깨끗이 씻기 위해 목욕을 했던 것이 아니라 습관과 무지에 따라 스스로를 위험에 내던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간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실천 가능한 노후 건강 습관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우리 모두의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채워가기 위해서요.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첫 번째, 뜨거운 목욕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팔팔 끓이다시피 데웠죠. 이래야 땀이 빠지고 노폐물이 나가지라는 생각에 늘 그러했듯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욕실 안은 안개처럼 김이 서리고 숨쉬기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딱 3분쯤 지났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순식간에 희뿌예졌습니다. 허겁지겁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생명줄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진짜 무서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순간을 도와줄 수 없고 목욕탕 바닥 위에 혼자 쓰러진 채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겁니다. 의사인 저도 이랬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습관 하나하나를 되돌아봤습니다. 목욕은 하루에 한 번 꼭 해야 직성이 풀렸던 저였습니다. 더운 물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습관을 지키는 게 건강을 지키는 거다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생각이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걸 압니다. 사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동네 사는 영길이는 설날 아침 찜질방 갔다가 쓰러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80 넘은 상만 형님은 욕조에서 정신을 잃고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왜 하필 욕실에서? 왜 평소에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목욕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수많은 논문을 보고 알게 된 통계는 더 충격적이었죠. 겨울철 욕실 실신 사고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그중 절반은 심장 문제로 이어지는 응급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응급실 이송 후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높다고 하더군요. 그거 아시나요? 욕실에서 쓰러지는 노인 사고의 대부분이 온도 차와 혈압 급등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목욕을 하러 욕실에 들어가면 우선 차가운 공기와 찬 타일이 우리 몸의 말초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속의 혈관은 한꺼번에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심장이 과하게 뛰어 부정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엔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 자체가 늦어져서 몸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입증되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내가 매일 욕실에서 죽음을 예약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욕실 문을 열어보았어요. 전엔 그냥 지나쳤던 김서린 거울, 미끄러운 바닥, 그리고 물 온도를 높이려고 몇 번씩 돌리던 온수 손잡이까지 모든 게 위험 요소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습관을 고치자. 늦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 걸러 한 번, 물 온도는 37도 안팎, 반신욕으로 10분 이내,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기 전엔 반드시 바닥에 따뜻한 수건을 깔고
물을 먼저 틀어 온도 적응을 시킨 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피부는 더 촉촉해지고 혈압도 안정됐고 가장 놀라운 건 몸이 덜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밤에 숙면이 가능해졌고 아침에 기상할 때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목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하루의 에너지와 컨디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나친 깨끗함은 때로 목숨을 위협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두 번째, 점점 얇아지는 피부 보호막에 치명적입니다. 피부가 가려워서 못 견디시죠? 저도 밤마다 긁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잠들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자꾸 가려워서요. 특히 밤만 되면 등이며 종아리며 손이 저절로 올라가 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계절 탓이겠거니 건조해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심해져서 밤마다 뒤척이고 긁다가 잠이 깨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피부가 붉게 벗겨진 자국까지 생기곤 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매일 목욕하고 비누로 구석구석 닦고 아침마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도 왜 이렇게 간지러운 건지 결국 피부과를 찾았지요. 의사 선생님이 제 등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 너무 자주 씻으셔서 피부 보호막이 다 무너졌어요. 그 한마디에 멍해졌습니다. 평생을 깨끗이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씻는 게 건강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명은 이랬습니다. 나이 들면 피부의 유분과 수분을 지켜주는 장벽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비누로 박박 씻으면 그 보호막이 다 벗겨지고 결국 외부 자극에 예민해지면서 가려움, 염증, 피부염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비누로 온몸을 씻는 건 좋은 세균까지 다 없애는 셈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몸에는 유익한 세균도 있는데 매일 씻다 보면 그런 균들이 사라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에 섬뜩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냄새 나면 안 된다,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겨울에도 하루에 한 번, 여름엔 두 번씩 목욕을 했습니다. 비누는 거품 많이 나는 걸 썼고 때타올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럴수록 피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가렵고 따갑고 잠도 설쳤던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이 깨끗함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목욕 습관을 바꿨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습관은 이렇습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였습니다. 평소에는 땀 많이 나는 날만 샤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수건으로 닦는 걸로 충분하더군요.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씁니다. 겨드랑이, 발바닥, 사타구니. 그 외의 부분은 미지근한 물로만 헹궈줘도 충분합니다.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꼭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수분은 씻고 나서 금방 날아가니까 그 전에 촉촉한 보호막을 다시 덮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약국에서 약산성, 무향, 고보습이라고 적힌 로션을 샀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습관이 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바르고 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그 괴롭던 가려움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밤에 잠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등을 벅벅 긁느라 아내가 잠에서 깼는데 요즘은 제가 먼저 골아떨어지고 아침에도 한결 개운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깨끗이보다 부드럽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면역력을 지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첫 방어선이니까요. 냄새날까봐 습관이라서 깨끗한 게 건강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세 번째, 치명적인 욕실 낙상입니다. 욕실에서 한번 넘어지면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던 오후였지요. 습관처럼 목욕 준비를 하고 미지근하게 물을 받아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일 바닥은 조금 젖어 있었고 발에 물이 묻은 채로 안쪽으로 한 발 더 내딛는 순간 퍽!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뒤통수 바로 옆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 인생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바뀐다는 거구나.
넘어지고 나서 몇 분을 욕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어쩐지 눈물도 맺히더군요. 살면서 넘어지는 게 뭐 대수겠냐 싶었지만 그게 욕실이라는 공간에서 노인이 된 이후의 일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 저는 병원에서 욕실에서 넘어진 뒤 고관절이 부러져서 침대에 눕게 된 환자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식사도 누워서 해야 하고 결국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동료 의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욕실에서 한번 잘못 넘어지면 그냥 끝이야.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고 넘겼겠지만 넘어지고 나니 그게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실을 바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불편하지만 다치는 것보다 1000배는 낫습니다. 제가 바꾼 낙상 예방 습관은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뽀송뽀송하고 발이 착 달라붙어서 훨씬 안심이 되더군요. 샤워는 무조건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해보니 훨씬 편합니다. 허리와 무릎에 힘이 덜 들어가고 혹시나 어지러워도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벽에 기대는 대신 손잡이를 잡고 몸을 지지할 수 있으니 몸의 균형도 훨씬 잘 잡히고 특히 씻고 일어설 때 훨씬 안전합니다. 목욕 시간은 무조건 낮 2시에서 4시 사이로 정했습니다. 아침은 몸이 덜 풀려서 위험하고 밤은 추워서 낙상 시 체온 저하 위험까지 크더군요. 이런 것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땐 욕실에서 넘어져도 일어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자는 생각, 이젠 하지 마세요. 욕실만큼은 오늘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 욕실을 한번 둘러보시고 혹시 미끄러울까? 잡을 데가 없을까? 그런 걱정이 드신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한 발 미끄러지는 그 순간 건강, 행복한 삶, 가족, 삶의 질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네 번째, 이것을 위한 관리입니다. 목욕만 하면 감기에 걸렸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이상했습니다. 목욕만 하면 코가 훌쩍이고 재채기가 나고 다음 날이면 목이 칼칼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감기에 약해졌나? 면역력이 떨어진 건가? 이런저런 생각도 해봤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물을 미지근하게 받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에 수건을 대기도 전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머리는 젖은 채로 있고 욕실에서 나와 거실까지 가는 짧은 그 길에서 차가운 공기에 몸이 확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결국 열이 나고 감기 기운에 잠도 설쳤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목욕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후가 문제였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조금 추워도 몸이 금방 따뜻해지지만 노년에는 체온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기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틈을 타고 몸속에 파고들죠. 특히 머리를 말리지 않고 돌아다닌다거나 욕실에서 나와 물기 있는 채로 돌아다니는 행동은 면역력이 낮은 노년기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겨울철만 되면 감기로 입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이 목욕 후 체온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단순한 원리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었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맞으면 열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것. 그건 마치 찜질방 갔다가 냉탕 들어갔을 때 심장 벌렁거리는 것처럼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면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목욕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바로 나오기 직후의 행동입니다. 제가 지키는 체온 관리 루틴은 이렇습니다. 수건은 2장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는 머리, 하나는 몸. 나오자마자 젖은 채로 돌아다니지 않고 물기를 빠르게 닦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욕실을 나서기 전 양말부터 먼저 신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습니다. 특히 복부와 발을 따뜻하게 감싸면 체온이 유지되고 감기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필수입니다. 목욕 끝내고 소파에 앉아 생강차나 대추차 한 잔 마시면 몸 안에서부터 다시 온기가 올라오죠. 체온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습관을 바꾸고 나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던 기침, 콧물, 몸살 기운이 이상하리 많지 줄어들었고 감기에 걸려 병원 가는 일도 훨씬 적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목욕하고 나니까 속이 다 풀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래 누리려면 어떻게 씻었는가 보다 어떻게 마무리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사인을 더 예민하게 읽어야 합니다. 뜨끈하게 씻고 차갑게 식혀버리는 습관은 내 몸을 추위에 노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다번째, 너무 깨끗한 게 오히려 병을 부릅니다. 어느 날 외래 진료를 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대 초반의 단골 환자분이셨죠. 몇 달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자주 돈다며 오시더니 이번엔 기침이 심해지고 몸살에 열까지 나더군요. 진료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댁에서 생활은 어떠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이 찝찝해서요. 겨울에도 꼭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비누로 발끝까지 박박 씻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위생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면역력을 깎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깨끗할수록 건강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깨끗함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나쁜 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피부와 장기엔 유익균이라는 몸을 지켜주는 착한 세균들도 함께 살고 있죠. 그 균들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에 도움을 주며 특히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강한 비누로 몸을 구석구석 씻고 알코올 향 가득한 항균 제품으로 닦아내면 좋은 균까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피부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작은 세균에도 쉽게 감염되는 건조하고 약한 껍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향 좋고 거품 잘 나는 비누만 썼습니다. 샴푸는 멘톨이 최고지, 비누는 뽀득해야 시원하지.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겨울철 내내 콧물이 멈추질 않고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따갑기까지 하길래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말은 간단했습니다. 피부에 남아있어야 할 보습막이 다 씻겨 나갔어요. 향이 강한 비누나 항균 제품, 노년기엔 독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품부터 바꿨습니다. 제가 선택한 최적의 습관을 공유 드릴게요. 비누는 약산성, 보습, 무향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처음엔 덜 개운한 느낌이었지만 피부가 촉촉해지니 오히려 더 편안하더군요. 항균, 비누, 알코올 소독제는 줄이고 손 씻을 때도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합니다. 집안 습도도 신경 씁니다. 겨울엔 빨래라도 하나 널어두거나 가습기를 틀어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피부 건강엔 아주 중요하거든요. 몸을 너무 깨끗하게 유지하려다 오히려 병에 걸리는 일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청결은 좋지만 지나친 청결은 건강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기에는 면역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것보단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삶의 위생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마무리 이제는 깨끗이보다 오래 살기 위해 다르게 씻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젊을 땐 바쁘게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매일 씻어야 깨끗하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깨끗이가 오히려 병을 부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까? 첫째,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뜨거운 물이 심장을 놀라게 하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10분 이내로만 하세요. 둘째, 매일 온몸을 비누로 씻으면 피부가 더 약해집니다. 우리 나이 피부는 얇아졌기 때문에 자꾸 씻으면 갈라지고 간지러워져요.
비누는 냄새 나는 부위만 일주일에 두세 번만 전신 목욕하세요. 셋째, 욕실에서 한번 넘어지면 평생을 침대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샤워는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벽에 손잡이도 하나 꼭 설치하세요. 넷째, 씻고 나서 바로 추위를 타면 감기, 폐렴 걸리기 쉽습니다. 수건 2장 준비해서 바로 물기 닦고 따뜻한 옷 입고 양말 신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다섯째, 너무 자주 너무 강한 비누로 씻으면 몸을 지켜주는 좋은 균도 다 사라집니다. 거품 잘 나고 향 짙은 비누보다 약산성 보습 비누로 바꾸시고 방 안에 가습기나 젖은 빨래 하나 걸어두세요. 여러분,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고 바꾼 방법들이고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실히 느낀 점입니다. 목욕을 줄인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덜 아프고 피곤함도 줄고 잠도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80세에 바꿨고 그 이후로 몸이 훨씬 가볍고 좋아졌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셔도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욕실 바닥에 매트 하나 까는 것부터 비누를 순한 걸로 바꾸는 것부터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끼리 서로 지혜 나누고 함께 건강 챙기며 오래오래 살자고요. 감사합니다.